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은 목동 배수시설 사고가 인재라는 점을 파헤친 단독 보도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뉴스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짚어봅니다. 영국이 아무런 조건에도 합의하지 않은 채 오는 10월 말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란 무엇인지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천혜의 자연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한국의 문화유산을 살펴봅니다. YTN 이야기, 오늘은 뉴스박 우리 삶의 이야기와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자를 늘려가고 있는 YTN 라이프 채널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경제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관련 뉴스를 서울과 도쿄발로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가운데 일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나 사실관계를 잘못 전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외신 보도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기관뿐 아니라 우리 언론들도 사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오류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고 또 그 시행령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한 주 내내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관련 소식이 톱 뉴스를 장식을 했고 이 와중에 또 북한은 계속해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한 주간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21세기 동부아시아 질서 재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갈등이 본격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구군의 향방을 상당 부분 좌우할 이런 엄중한 시국을 맞아서도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YTN 여러 좋은 보도를 내보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았습니까? 좋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YTN의 보도가 좋은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2일에 보도되었던 유일한 탈출구 건설사 직원이 막았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빗물 관리와 되는 그런 시설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목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이제 공사 터널 내에서 서로 위급 시기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 없어서 그리고 위기 상황이 전달되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부주의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작업자들이 일하던 곳에서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건설업체 직원이 막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의하면 YTN이 이 단독 보도를 내고 나서 다른 방송사들도 뉴스의 초점이 탈출구를 막은 직원의 실수,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 전달 방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픽을 사용을 해서 처음에 2명의 근로자가 내려간 상황과 그리고 추가로 위기상을 알리기 위해서 내려갔던 직원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보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도 훌륭했고 또 전달 방식도 좋았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번 사고로 숨진 분이 3분이나 되잖아요. 이번 뉴스 보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이번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 보도는 초기 단계 경찰 수사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희생당한 이
희생자들의 그 목숨을 앗아간 그 사고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그 수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선도하는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추가 단독 보도도 내보내는데요. 이렇게 그 이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그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적극적인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사는 우리 신입 기자, 지난주에도 이름이 거론됐었는데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이었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덧붙여 주신 단독 보도는 김우준 기자 단독 보도였는데, 연속해서 같은 사건에서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센터장님, 그렇습니다. 뭐 네. 비법이 있습니까? 뭐 비법은 애초에 이제 그 처음 시작은 익명의 제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수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 내부 고발일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제보였고, 그런데 이제 그 믿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 나혜인 기자 얘기가 어떻게 사람이 안에 있는데 문을 닫을 수가 있느냐. 정말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기사 나가는 당일까지 계속 확인을 여러 차례 해봤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본인 생각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네. 자, 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시공사 포함해서 구청, 시청, 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또 한 가지 더 잘한 뉴스 뽑아주셨다고요? 예, 지난달 30일 방송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역사 공부 열기도 후끈 보도를 꼽았는데요. 이 보도는 그 일본 경제보복의 그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한일 근원의 역사에 대한 공부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그 사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줬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민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전쟁과 역사박물관과 같이 역사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하고, 또 한국사나 일본 분석 도서를 구매한다든가 일본 경제보복의 직접적 배경인 강제 동원 판결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접하는 등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이 해당 자료들이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역할도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일 갈등 사태가 좀 긴 호흡을 갖고 저희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 역시 보도를 단발성 보도가 아니라 좀 기획 취재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취재도 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까? 이번 취재는 이제 송재인 기자 보도를 얘기하신 건데, 사회부 신입 기자거든요. 경찰 기자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행사 뭐 그 반일 행사 관련 행사라든지 또 뭐 불매운동, 또 70대 남성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은 많이 다뤘는데, 본인도 이제 기획 기사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 실현을 시켜가지고 기사를 좀 써보고 싶다.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이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람객이 늘었고, 또 이제 관련 도서 판매량도 늘었고, 뭐 이런 사실들을 이제 본인이 조사를 해서 내용이 알찬 기사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이제 사회부 젊은 기자를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그 YTN의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4일에 보도된 국민연금 전주 리스크는 없다라는 선언에 관한 그 뉴스를 꼽았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는 사실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하기 이전에도 고급 인력의 이탈 문제나 아니면 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그 전주 리스크가 없다라는 선언은 사실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인데요. 그리고 제2사옥 건립의 문제나 아니면은 금융기관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또 연계를 하겠다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연금공단에서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감시 기능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금공단에서 얘기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전달 내용에만 의존했던 점이 좀 더 아쉬웠습니다. 자, 센터장님, 뭐 일종의 받아쓰기 기사에 머물렀다라는 비판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오 기자 오점곤 기자 리포트를 봤거든요. 발표 내용대로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이제 전주로 이전하면서
좀 흑색 선전 같은 게 좀 많았어요. 경쟁 도시도 뭐 있고. 그냥 예를 들면 좀 우스운 그 멘트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 분뇨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한다.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뭐 미국 최대 연기금 운영기관이 이제 캘퍼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 장소가 인구 30만인 도시거든요.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인데 전주 인구가 60만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국토에서 그 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전 초기에 이제 그 이직하는 직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국민연금 출신들이 좀 금융권에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작년 말에 세계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약간 변명 섞어서 여론 환기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발표를 한 건데 그 지역에 이제 오정곤 기자가 파견돼 있으니까 그 기자가 이제 그걸 쓴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전주 지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지역의 사건들을 커버하고 경제적인 그런 그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취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 기자도 혼자 있어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 부족 시각에서 깊이 있게 파헤친 보도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동의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완전히 좀 틀린 기사다 이렇게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광혁 변호사께서 뽑아주신 아시아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못한 뉴스입니까? 아시아 뉴스입니까? 저도 아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그 제가 꼽아본 것은 그 지난 1일 그 노정면의 더 뉴스에 시사대론 패널로 나온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그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좀 미흡했던 것, 이걸 좀 꼽고 싶습니다. 이날 더 뉴스에 출연한 송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 만약 청구권 협정 이후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1970년, 2007년 두 번에 걸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줬겠느냐? 보상을 해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다. 이런 요지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과 같고 우리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는 정면 대립되는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뭐 이전에도 같은 시간대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앵커가 정정해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송원석 의원은 지금 발언을 내용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본인 생각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 일본 쪽 입장에 동조하는 소수설도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를 밑바탕에 놓고 그 한일 양국이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그 제1야당을 대표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다면 그 의미와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이고요. 관련된 그 심각한 비판과 논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그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죠. 그래서 이에 그 다른 많은 매체들도 그 송 의원 발언 내용이라든가 그 의미 문제점 또 여당적 비판이다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막상 송 의원의 발언 자체를 생방송으로 뭐 본인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나가게 하셨던 그 YTN에서는 이후 두 차례 단신을 통해 가지고 각각 송 의원 이런 발언했다라는 사실 보도, 그다음에 여당에서 비판 논평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전달하는데 그쳤고 우리 사회 안에 특히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우리 사회 안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YTN이 그 역할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속 보도 적성을 좀 다소 못 가지시는 부분,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 좀 약간 짐작도 해봤는데 실상이 어떤지 좀 센터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그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고 그렇다면 뭐 우리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돌발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리포트로 다룰 수도 있고 기획으로 다룰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좋은 호재죠. 그런데 다만 이 건에 관련해서는 그 제작진에서 이거 기사 되겠다 해서 정치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단신 2번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도 리포트를 하거나 이런 그 곳은 없습니다. 이제 인쇄 매체에서 이게 쓰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또 그 상대 주장 뭐 그 각 당 뭐 성명 나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쉽게 이제 썼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걸 방송 리포트로 만든다면 저는 조금 크게 재미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공식적으로 저는 내놓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좀 약간 좀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야 될 거고 좀 깊이 있게 취재를 하면 이제 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첨언을 하자면 일단 자유한국당도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게 일단 당의 입장인 것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의원들마다 조금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무역 갈등에 이은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저 멀리 영국도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싸고 폭풍전야에 있습니다. 탈퇴 조건을 둘러싼 3년 동안의 협상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박지원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We are going to energize the country. We're going to get Brexit done on October the 31st. We're going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opportunities that it will bring in a new spirit of can-do. 브렉시트는 영국 브리튼과 탈퇴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합니다. 여기에 노딜이 더해지면 어떤 조건이나 협상 없이 EU를 무조건 탈퇴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무조건 탈퇴를 강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일단 연간 9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유럽연합 기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고요. 회원국 간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절차와 세금 면제 혜택도 사라지고 EU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탈퇴하게 됩니다. 또 영국인들은 그동안 회원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었지만 탈퇴 후에는 외국인과 똑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국민의 지지 여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상했습니다. 영국도 먹고 살기 힘든데 EU에 내는 분담금이 너무 많다. 각국 이민자 때문에 정작 영국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쌓여 국민 투표까지 갔고 결국 2016년 가결된 거죠. 헤어지는 건 기정사실이 됐는데 정작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EU와 영국은 당장 모든 관계를 끊으면 충격이 크니까 오는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북아일랜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와 독립국가인 아일랜드. 사실 뿌리가 같은 두 지역의 국경을 당분간 자유롭게 열어두자는 절충안에 대해 강경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 결과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3번이나 부결됐고 이별의 조건은 지금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EU 탈퇴론자 보리스 신임 총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EU에서 탈퇴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예산을 총 63억 파운드, 그러니까 약 10조 원을 크게 늘려 잡았는데요. 이 막대한 돈은 영국의 국경시설을 개편하고 당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 비축 등 각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EU 탈퇴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리 정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강행하더라도 교역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비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영국이 EU를 떠나면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EPL 중계권도 그동안 한국, EU FTA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라고 불리는 브렉시트. 올 가을, 영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박지원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이번 한국의 문화유산에서는 소설가 김현수 씨가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제주도를 둘러보면서 문화유산 뒤에 숨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최연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여행지들 중 섬 전체가 문화유산인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한국의 문화유산에서는 천혜자연 제주도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아픈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절경. 많은 사람들이 화산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프로그램은 소설가 김현수 씨와 함께 제주의 유적지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도 TV 속 해당 장소를 체험하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태평양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전투기 경납고인 알뜨르 비행장과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군사시설로 이용됐던 해안 일제 동굴 진지 등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를 일본 본토 수호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일제는 패망 직전까지 제주 서남부 일대를 일본군 최대의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평화롭게 느껴지는 너른 밭에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의 군사시설은 조금 낯설고 흉물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서다로름 남쪽 기슭에는 특히 제주도의 풍경을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통해 담아낸 모습과 이러한 아름다운 절경 속에 숨겨진 아픔의 역사의 이면이 대비되어 비극적인 역사의 단면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단 이러한 문화유적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요. 다양한 시청자층을 고려해 자막이나 그래픽을 활용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용이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자연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뚫어놓은 인공동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데밀리에이션 별치로 작전 계획에 하지만 프로그램 내내 한두 명의 전문가들이 출연했는데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문화유산을 통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공감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에는 뉴스 밖 세상을 전하는 자매 채널이 있습니다. 생활과 교양, 버라이어티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만나고 있는 YTN 라이프가 그 주인공인데요.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하지만 YTN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 생활정보 전문 채널 YTN 라이프. 지난 2011년 7월 국내 유일의 날씨 전문 채널로 시작해 지금은 생활, 교양, 버라이어티까지 아우르는 YTN 라이프로 거듭났는데요. 뉴스 밖 인생을 담든 YTN 라이프.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상암동 YTN 본사에 자리 잡은 YTN 라이프.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곳인데요. 건강과 여행은 물론 다양한 생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까지 이거 다 챙겨보려면 하루가 짧겠는데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 우리 지자체의 이야기는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우리 동네 최고봉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삶에서 어떤 한 획을 그으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지표나 이런 거를 삼을 수 있는 인생 고수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좋은 곳을 소개하는 구석구석 코리아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을 제작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촬영 준비로 바쁜 제작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 그 사람 녹화인데 이제 외부 스튜디오 대여해가지고 저희가 촬영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외부 스튜디오로 가는 중입니다. 드디어 스튜디오에 도착.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선 사소한 것 하나하나 확인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흰선이가 안 보여요? 아니 흰선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내려야지. 여기서 김 PD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을 모셔서 그들의 진짜 희노애락을 들어보는 그런 토크쇼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추억의 인물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코미디의 역사, 원로 코미디언 이상일 씨네요. 스탠바이 큐.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부모님 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벌써 제목이 그 사람이면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와이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뭐 이런. 네, 시원한 입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데요. 아, 그 사람은 이상일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스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중 제작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김국환 선생님이거든요. 이유가 이제 김국환 선생님이 저도 잘 아는 만화 주제곡을 많이 부르셨고 히트곡도 되게 많으신데 저희 녹화장에 모셔서 그 노래를 정말 메들리로 다 불러주시고 노래도 다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스텝들도 너무 다 좋아하고 녹화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부르라고요? 조금만 좀 불러주세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네 우주 정거장 철이야 햇빛이 쏟아지네 바쁜 삶 속의 작은 쉼표. 오늘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진 YTN 라이프에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6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1,100여 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수칙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응원하며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